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6살 여자입니다. 남들이 흔하게 말하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과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살다 보니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서울에 사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살면서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을 당해보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3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을 터놓으려 합니다. 위로 7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고 그때 나이는 33살이었고 오빠는 40살이었어요. 늦둥이 딸로 귀하게 자랐고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남다른 안목이 있으셔서 전기 사업에 일찍 투자를 했고 회사는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항상 오빠와 저를 앉혀놓고 자신이 읽어놓은 회사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기 좋아하신 아빠는 어릴 적부터 자주 앉혀놓고 대화하시길 좋아했죠. 아빠의 꿈은 저희의 꿈이 되었고 장난으로 오빠가 회장님하고 내가 사장님하게 하며 놀았던 기억도 어렴풋이 납니다. 회사는 놀이터였고 공부방이었으며 오빠와 제 미래였어요. 성인이 되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전 클수록 회사보다는 다른 일이 좋아졌고 그 일은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반대도 무릅쓰고 대학 진학을 호텔 조리학과로 선택했죠. 당연히 공대를 생각했던 오빠와 아빠는 충격이었고 호텔 조리학과에 합격하고 당당히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가족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발표한 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감히 배신을 해? 전기공학과가 아니라 호텔 조리학과를 간다는 게 이게 우리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순간에 아빠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는 거야? 당장 무르고 다시 재수해라. 아빠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야. 당연히 너희들이 물려받아야지. 그러려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하는데 갑자기 웬 요리를 한다고 이 난리야. 당장 없었던 말로 하고 난 그 말 못 들은 거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단 말이야. 아빠 일은 오빠 한 명으로도 충분하잖아. 오빠는 아빠를 도우면서 일하는 전기일이 즐겁다지만 난 달라. 나는 요리할 때가 제일 즐거워. 내가 요리한 거 아빠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합격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나 절대 재수 못해. 오빠가 아빠 좀 설득해줘. 결국 나까지 아빠 회사로 들어가면 오빠랑 나랑 분쟁 일어나지 않겠어? 지금도 집에서 치약 짜는 걸로 서로 안 맞아서 매일 싸우는데. 아빠도 우리 남매가 틀어지는 거 보기 싫잖아. 회사보다 남매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회사는 저에게 맡겨두시고 승희는 하고 싶은 일 하게 해두죠.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싫어하는데 회사에 앉혀놓는다고 일 하겠어요? 아빠도 승희 성격 알잖아요.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거 겪어보고도 그러세요? 오빠의 설득으로 아빠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4년 동안 일을 배우는 조건으로 호텔 조리학과에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아빠는 가정도 회사도 모두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존경하지만 아빠는 생각대로 오빠와 절 강요하는 게 있었고 오빠는 대단하게도 그 모든 걸 감수했어요. 아빠는 우리 남매를 엄마 없는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었던 것도 독하신 이유 중 하나였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도
남매를 홀로 키우신 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다면 자신이 짜놓은 틀 안에 우리 남매가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오빠는 아빠의 뜻을 잘 따랐고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배우며 아빠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까지 했죠. 아빠 뜻대로 움직이는 오빠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덕분에 아빠의 시야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오빠와는 모든 것을 반대로 행동하는 저 때문에 아빠는 늘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 반대로 오빠는 아빠 눈에 들려고 모든 것에 열심히 했고 혼자 힘으로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회사 임원분들도 오빠가 당연히 아빠의 뒤를 이어 차기 회장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오빠에게 기대하는 게 많았습니다. 오빠는 새언니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나날이 회사는 커졌고 주식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기쁨도 잠시, 곧 졸업날이 다가올수록 회사로 들어오라는 아빠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회사에 이대로 들어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꼭 취업을 해야 한다면 꿈과 가장 가까운 호텔 주방에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어김없이 졸업은 다가왔고 아빠의 뜻을 꺾지 못하고 4년을 회사에 다니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배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요리에 대한 못다한 미련은 여전했고 결국 밤에는 자격증을 따며 요리 공부를 틈틈이 했어요. 한식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요리 수강을 지원했고 퇴근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몸은 힘들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드나들면서 현재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매일 먼저 요리 학원에 왔고 모두들 요리에 대한 열정은 컸지만 남편만큼 절실해 보이지 않았고 저 역시 남들 눈에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취미생활로 요리를 배우는 한가한 여자로 비춰졌을 거예요.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남편이 어느 순간 거슬렸고 요리하는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서 다가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남편은 개인 레스토랑을 여는 게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말이 잘 통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회사로 인해 발목 잡힌 대신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같아서 더 좋았죠.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요리를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드디어 남편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어요. 오픈 하루 전날 아빠와 오빠 내외를 초대해 결혼 허락을 받으려는 계획을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게에서 첫 음식을 대접하려고 모든 재료와 메뉴 선정까지 혼자 다 했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건 둘만의 착각이었고 남편은 그날의 기억을 난생 처음 느껴본 모욕적인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너무나 미안했고 가족에 대한 실망에 씁쓸했습니다. 고작 식사 한번 하자고 온 가족을 외진 곳으로 불러야만 했어? 도대체 얼마나 맛집이길래 한 달 전부터 약속을 빼놓으라고 했는지 기대했는데 장난하니? 어떻게 이게 레스토랑이야? 그냥 동네 식당이지. 그리고 가게 이름으로 검색해보니까 인터넷에는 나오지도 않던데. 장사는 잘 된대? 이런 곳은 음식도 안 먹어봐도 수준을 딱 알 수 있어. 아직 오픈 전이고 내일 첫 오픈 날이야. 여기 사장님 요리 솜씨가 얼마나 끝내주는데 오빠는 이제 여기 단골될걸? 아빠도 맛보시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레시피를 짰다니까. 기대해도 좋아.
혹시 아가씨, 저번에 사귀는 사람 있다고 몰래 말하더니 그분 가게인 거예요? 아버님 어떡해요? 아가씨가 또 일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 아가씨는 정말 아버님과는 상극이시다. 어떻게 결혼할 사람을 골라도 이런 수준 없는 사람을 골라요? 주방장이라니 말이 돼요? 우리 집에 요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실까 정말. 말 나온 김에 아빠 소개할게요. 이제 그만하고 나와봐요. 우리 3년 정도 만났고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결혼 허락 맡으려고 이 자리에 모두 초대한 거고 앞으로 이 식당의 사장님이시자 메인 셰프입니다. 다들 많이 놀랐지? 신중하게 생각한 만큼 모두에게 축복받고 싶은데 결혼 허락해주면 안 될까? 부족한 거야 많겠지만 이만큼을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우진 씨 혼자서 해낸 거야. 절대 흔치 않고 정말 열심히 한 건데 다들 이쁘게 봐줘요. 아빠, 그래 줄 거지? 하다하다 이제는 결혼도 네 맘대로 할 작정이냐? 넌 도대체 애가 왜 이 모양이야? 네 오빠처럼 아빠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어? 이제 아빠도 몸도 좋지 않고 사는 보람이 없는데 너라도 사고치지 좀 마라. 이 이야기는 없던 이야기로 하고 승권이 너는 당장 승희 맞선 자리 알아봐. 감히 누구를 넘봐? 내가 너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다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산 줄 알아? 내가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보겠어? 절대 이 결혼은 안 되는 줄 알아? 그러게요, 아버님. 너무 속상하시겠다. 주방님, 여기 월세 얼마나 하나요? 아, 요리만 할 줄 알았겠지. 고작 월세 몇 푼 내는 가게 사장님이 우리 아가씨를 넘봐요? 그런 주제가 되나요?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우리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시집 안 가요. 아가씨, 내가 같은 여자로서 말할게요. 이 결혼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분명 나중에는 냄새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을걸요? 아가씨 그렇게 못하잖아요. 살아온 패턴이 다른데. 안 그래도 저희가 알아본 맞선 상대가 있는데 아버님만 허락하시면 바로 날 잡을까 했었어요. 새언니,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요. 요리 실력도 최고예요. 새언니나 오빠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빠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착실하게 회사도 다니고 있고 결혼만큼은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놓아줘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아빠 딸 안 할래. 나 집 나올 거야. 그런 줄 아세요. 너 지금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막 나가는 말이야? 우리가 너 이렇게 혼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키운 줄 알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매번 말썽이야? 아버지 요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당장 이 결혼 무르고 오빠가 소개시켜준 남자 만나. 이런 곳이 우리 가족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꿈속에서 빠져서 사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너도 이제 꿈에서 깰 나이 됐잖아. 아버지 가시죠.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집으로 와. 그리고 이런 곳에 드나들지 마. 네 격 떨어져. 애써서 만든 음식은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오빠는 아빠와 새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고 남편은 오픈을 하루 미뤘습니다. 이 기분으로는 음식도 손님도 상대할 수 없었겠죠. 아빠의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절 찾는 가족들의 전화도 오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고 가족보다 우진 씨를 선택하는 쪽이 속도 편했어요. 아빠에게는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그때는 집을 나와 가족을 안 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잊은 채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해가며 열심히 한 결과 어느새 레스토랑은 맛집이라는 소문까지 돌았고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오빠 내외가 화를 내며 갑자기 가게에 들이닥쳤고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트렸습니다.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새언니는 화를 냈어요. 세상에, 완전 딴가게가 됐네. 아가씨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집에 오지도 않고 하나뿐인 딸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아버님은 저한테 맡겨만 놓고 이렇게 가게를 키우셨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 진정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데요?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가족 모두가 우리 결혼 반대하니까 당연히 집에 못 갔죠. 집에 가면 우진 씨 못 만나게 할 거였잖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가요? 결혼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 레스토랑이 자리 잡으면 화냈던 아빠 마음도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을 봤던 거라고요. 참 태평한 소리다. 여전히 혼자만 꿈속에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아빠한테 풍이 와서 왼쪽 마비가 왔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겠지? 회사 일도 바쁜데 아버지 병원 다니고 재활 치료하면서 들어간 돈만 해도 몇 천이야. 그거면 다행이게. 네 언니가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아버지 성격 알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건 꼭 짚고 넘어가시고 사람을 틀에 가두시려 하는 거 말이야. 얼마나 새언니가 상처 많이 받았겠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버지는 볼 필요 없어. 네가 보고 싶다 해도 아버지가 널 보기 싫다 하셨으니까.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새언니 통장으로 생활비랑 병원비만 붙여라.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오빠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남편과 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빠한테 물어볼 것도 많았지만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고 그날 이후로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아서 오빠네 집 앞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새언니에게 남편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전해주면서 아빠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새언니는 아빠가 절 만나길 원치 않으시다고 돌아가라는 말만 전했어요. 집 앞까지 온 저를 매몰차게 돌려보내는 아빠에게 너무나 서운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진 씨와 결혼하려는 게 하나뿐인 딸을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인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빠 뜻대로 안 사는 딸이지만 이렇게 긴 시간 안 만나준 적은 없었어요. 가끔 남편의 요리를 새언니를 통해 보냈고 아빠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혹시나 아빠가 오라는 전화일까봐 냉큼 받았고 새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가씨, 혹시 돈 좀 있어요? 요즘 아버님 회사가 너무 안 좋아요.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빌려주면 아버님한테 잘 말해 놓을게요. 아가씨 덕에 회사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시면 아버님도 분이 풀리실지 어떻게 알아요? 새 언니의 제안이 너무 솔깃했고 아빠가 이번 일을 우진 씨를 통해 해결하면 용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5천만 원이 남편에게는 없었고 결국 남편의 가게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 문제도 잘 해결됐고 새언니가 아빠에게 잘 말해주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도통 연락이 없었고 사는데 바빠 아빠를 찾는 일도 점점 줄어들 때쯤이었어요. 하루는 아빠 회사에서 함께 다녔던 팀장님의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믿을 수 없는 나머지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의 전화는 회장님이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고, 오빠와 새언니는 보이는데 제가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모두 저를 원망하는 분위기라면서 오빠와 새언니가 저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라며 떠들고 다닌다고 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당장 남편과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빠의 영정 사진이 있었고 아빠 앞에 무릎을 꿇자 장례식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새언니는 보자마자 앞에 주저앉아서는 옷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슬퍼야 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알리지도 않았고 돌아가실 때 위독했더라면 그때라도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따져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언니의 말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때문에 우리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그렇게 한 번을 안 찾아오시더니 이제 영영 아버님 얼굴도 못 보고 아버님이 얼마나 애타게 아가씨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어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릴 보러 오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겠다고 집 나가놓고 이제 와서 아버님 보러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가씨는 정말 독하네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너는 딸 자격도 없고 우리 집안의 수치야. 아빠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데 그런 아빠를 이렇게 보내니 속이 시원하니? 당장 나가고 우리 앞에는 다시 찾아올 생각 하지 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이래? 날 안 보겠다고 한 건 아빠였어. 새언니 말 좀 해봐요. 내가 음식도 전했고 돈도 해줬잖아요. 근데 왜 다들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나도 아빠 화 풀리게 할 만큼 했다고. 아빠를 그리워한 사람은 나야. 언니도 알잖아요. 아빠 위해서 음식도 나르고 음식 맛도 보셨다면서요. 아빠가 얘기 안 해요? 정말 우리 아빠 이렇게 간 거 아니죠? 아빠한테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어떡해요? 그렇게 고집 세우면서 모질으셨으면서 왜 가는 건 독하게 붙잡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생 후회하며 살라는 거야, 아빠? 말 좀 해봐요. 아빠, 이거 꿈이지? 다들 저보고 가식 떤다, 재산 받으러 왔다, 전하에 불효녀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빠를 보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과를 할 기회조차 없어졌고 아직 맛보여드릴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빠 내외는 저희 부부를 장례식장에서 내쫓았고 저희는 문상객들에 의해 끌려 나왔어요.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는 오빠의 마음도 이해는 됐지만 장례식장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는 아빠가 우상이었고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죽도록 미울만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일이 발인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안은 못 들어가도 밖에서 아빠를 기렸습니다.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너무나 늦게 찾아온 것 때문에 한심할 뿐이었어요. 힘들어하는 저를 본 남편이 형님네 집에 가서 아버님 유품이라도 챙겨오자는 말을 했고 너무나 솔깃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오빠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할 게 뻔했고 아버지 유품을 절대 주지 않을 테니 몰래 다녀오기로 했어요.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인 오빠네 집을 남편과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둘러보는데 거실 쪽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불을 켜고 집 안을 보는데 온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오빠네 집 안을 싹싹 다 뒤졌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발견한 서류를 본 순간 기겁을 했고 오빠가 아빠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서류였어요.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을 꾸린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투자한 사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순식간에 망한 것 같았어요. 회사 돈으로 사업에 투자했고 그 돈을 막기 위해 또 빚을 지고 계속 빚만 지다 결국 이런 압류 경고장이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남편의 비명소리에 안방을 뛰쳐나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자 입이 딱 벌어지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세상에, 장인어른이 살아계셔. 여보, 당장 이리 와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이 장례식을 치르다니. 형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냐? 아버님, 저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말 아빠 맞아? 왜 이렇게 야위었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데? 아빠, 꼴이 이게 뭐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아빠가 나 안 보겠다고 밀쳐내도 소용없어. 아빠가 나 어릴 때 품에서 놓지 않은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당연히 오빠만 믿고 잘 봐주겠지 싶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오빠와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야.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도 있겠지만 네 오빠가 몰래 회사 돈에 손을 댔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단다. 왼쪽 손이랑 두 다리를 못 쓰는 지경까지 갔었어. 재활만 잘했더라면 예전처럼 못 걸어도 지팡이를 들고 걸을 수는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날 침대에만 눕혀놨지. 절대 못 움직이게 하더구나. 쓰러져 있는 동안 승권이가 다른 사업에 투자도 한 것 같고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커녕 하루 한 끼만 주면서 날 협박했다. 재산을 내놓으라면서 말이야.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주 나를 가지고 놀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 녀석들한테 내 장례식을 열라고 했다. 장례식을 열면 부조금이 있으니 그 많은 돈으로 빚을 갚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흔쾌히 계획을 짜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 승인 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죽었다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생전에 머문 이 집에 올 것 같았는데 정말 이렇게 와줬어. 그리고 자네가 매번 음식을 해주는 건 알고 있었네. 아직 그 음식들을 못 먹어봤지만 냄새로 맡았는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았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못 알아보다니 정말 미안했네. 그 많은 음식들을 한 입도 안 주고 자기들 입에만 들어가기 바빴지. 나한테 주려고도 안 했어. 당장 내 장례식장으로 가자. 모든 걸 다 밝히고 죗값을 물을 거야. 회사를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어쩌겠니? 아빠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일 정신이 또렷하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고 행여나 아빠의 행방을 오빠가 알면 안 됐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병원을 가서 몸 상태를 검사했어요. 아빠는 영양실조와 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도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 크게 지병이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새벽이 돼서야 아빠를 가게로 모셨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음식을 만들었고 아빠는 가게 오픈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4년 만에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떨리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아빠의 모습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아빠의 입에 넣어 주었고 아빠는 맛있다면서 눈물과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셨어요. 아빠의 발인 날이 됐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아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던 대로 기겁을 했고 밤을 꼴딱 샌 오빠 내외는 비몽사몽 아빠를 발견하고 꿈을 꾸는 건지 연신 눈을 비벼대며 서로 번갈아가며 바라볼 뿐 쉽게 아빠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리는 삽시간에 퍼졌고 다른 장례식장 안에 있는 문상객들까지 아빠의 장례식장에 모였어요. 장례식장 안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왜 벙어리가 되셨을까? 나랑 아빠를 이간질시키고 아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빚을 지고 압류까지 당하게 했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애를 가질 수 있을까? 오빠는 아빠를 위하면 뭐든 했잖아. 항상 아빠만 생각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린 건데? 평생을 일군 회사를 한순간에 말아먹어서 속이 시원하니?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어? 아빠 덕분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들 부럽지 않게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부족했어? 언니도 그래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갔으면 언니라도 말렸어야죠. 같이 합세해서 좋다구나 한 결과가 이거네요. 모든 게 들통났으니 이제 거리에 나은 게 생겼네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부조금으로 빚만 갚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어요. 아버지 말대로 하려다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탓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말 잘 들은 죄밖에 없다고요. 아버님이 저희들을 시키셔서 장례식장 열자면서요. 그래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아버님만 이렇게 빠지신다는 건 정말 너무하세요. 그동안 못해드리긴 했지만 그게 다 회사 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회사는 살려놓고 봐야지 않겠어요? 가정주부도 아니고 삼시세끼 어떻게 아버님 밥만 챙겨드려요. 하루빨리 회사 원상복구 해놓고 아버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믿어주세요. 이번 일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게요. 승권 씨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희 부부가 나한테 한 짓이 너무나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어. 힘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희들을 절대 용서 못한다. 곧 경찰들이 올 거고 죗값 달게 받거라.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장례식장에 미리 와줘서 고마운데 이렇게 눈뜨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여긴 장례식장이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모두들 여기 보시면 내 예비 사위와 딸이 있습니다. 4년 전 못해줬던 결혼 허락을 오늘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 말고 이 자리에서 내 딸과 사위를 축하해 주세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만인들 앞에 부부가 되는 날입니다. 아빠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결혼 허락을 큰 소리로 외치셨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악수를 청하며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부를 위해 악수를 청하러 왔고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아빠에게 선물 받았어요. 부조금은 축의금으로 둔갑이 됐고 꽉 찬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오늘 발인을 준비 중이었던 아빠의 장례식은 제일 왁자지껄 시끄러웠습니다. 남편과 얼떨결에 문상객들의 축하를 받았고 누군가 술에 취해 소주 뚜껑에 달린 초록색 철을 보여주며 이걸로 반지를 하라며 건네줬어요. 문상객들은 모두들 환호했고 남편과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남편은 소주 뚜껑을 돌려서 떼었고 초록색 철을 가지고 원을 만들어 제 손에 끼워줬습니다. 세상에서 잊지 못할 황당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아빠는 이런 모습을 휠체어에 앉아서 흐뭇하게 보셨고 마지못해 오빠 내외도 축하의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자 문득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로 사이좋은 남매가 되자면서 우리 가족이 재벌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철없던 오빠의 말이 떠오르자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꿈 많은 오빠는 어디로 가고 제 앞에 입이 반쯤 나와 삐딱하게 쭈그려 앉아있는 오빠가 보이네요. 오빠 내외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더 이상 아빠가 돌볼 수 없어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유지하는 것에 만족을 했고 남은 재산은 남편의 가게에 투자하셨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은 단골층도 많이 생겼고 가끔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복장을 갖춰 입고 주방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당장 앞치마를 벗으라고 야단치시지만 제가 요리를 대접하면 항상 빈 그릇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아빠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시고 두 다리는 재활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좋아지셨고 감사하게도 지팡이를 짚고 방 안에서 화장실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많이 호전됐습니다. 아빠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려고 해요. 문득 손님이 텅 빈 가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것이 인생의 정답이고 어느 인생이 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의 인생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인생이 잘못됐고 제 인생이 옳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각자의 인생의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인생에 만족하시는 인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